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런데 참 이 세금이라는 걸 피하고도 쉽고 덜 내고도 쉽고 누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슬기로운 세물 생활 시간에 탈세와 절세 사이 어떻게 또 유념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절세와 탈세 참 한 끗 차이기도 할 것 같고 네. 이게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우선 구분을 해봐야 됩니까? 네, 먼저 이제 절세랑 탈세를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사전에서 먼저 찾아보면은요. 네. 절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의 감소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탈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국세 재정권에 침해해서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참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절세와 탈세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절세와 탈세 모두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세금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대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더 뭘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적게 냈다고 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금 낼 때 뭐 좀 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절세랑 탈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시작점은 같지만 이제 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면 절세, 그리고 이 테두리를 넘어버리면 즉 선을 넘어버리면 탈세가 돼요. 그래서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꼼수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주관적이기는 한데 합법적이기는 해도 그 꼼수 정말로 그 선의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꼼수 또 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편법 뭐 이렇게 해서 조세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조세 회피라는 거는 이제 도의적으로는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네네.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세금을 좀 뭐 남용해서 부당하게 줄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법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격리 업무를 보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 격리 업무를 보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내 딸에게만 유독 그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보다 2배, 3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월급을 많이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조세 회피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행위 자체, 월급을 많이 준 행위 자체는 인정은 하지만 세금을 또 다시 부과하는 규정은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내 가족 중에 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거짓으로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켜놓고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에 월급을 줬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탈세라고 보면 돼요.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일한 것처럼 이건 꾸미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월급을 얼마나 더 주느냐 이거 갖다가 또 국세청도 뭐라고 잡기는 좀 애매모호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포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등 조세범의 대표적인 유형도 있는데 이건 이제 탈세의 일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 좀 먼저 들어볼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나간 게 있으면 이 비용 쓴 걸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비용. 네. 이제 돈을 사용하면 이제 법에서 정해주는 이런 영수증을 꼭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은 이제 줄여서 세계현카로 외우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인데 요 네 가지는 법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받고 이 영수증에 적힌 금액만큼은 이제 세금으로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돼요. 세계현카. 네,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이제 간혹 내가 이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요 반대로 물건을 산 사람이 영수증을 판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끊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일명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인데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우월한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탈세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고요. 이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금액의 10%만큼은 일단 부가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적게는 6%, 많게는 50%까지 소득세랑 법인세 신고할 때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금액의 한 16%에서부터 많게는 60%가 절세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세금 계산서는 이제 판 사람이 끊게 되는데 네. 산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저 사람이 안 끊어주더라도 예. 내가 쓴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거 알아둬야겠네요. 자,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절세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은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말정산을 가장 잘 챙기는 게 잘해야죠. 중요합니다. 네. 혹시라도 얼마 전 있었던 지난 2월, 3월에 있었던 연말정산 시즌 때 이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공제 항목을 본인이 깜빡해서 누락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요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얼마 후죠?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꼭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서 공제를 받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놓친 게 있다면 네. 연말정산 제대로 못했다면 종합신고 때 다시 하면 된다. 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가족끼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이때 세금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자녀에게 건물을 만약에 상속을 할 생각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상속받는 자녀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남겨놓은 임대 보증금, 갚아야 되는 보증금을 같이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부채로 봐서 상속세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월세를 많이 받기보다는 월세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높이면 추후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많게는 이제 보증금 금액의 55%까지도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할 때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주게 되면 위자료의 대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게 돼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 위자료로 줬는데 양도세가 나와요? 네, 이혼을 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위자료가 아닌 이제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갖고 만들어낸 재산이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눠 가지는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해서 부동산을 주게 된다면은 양도세도 안 나오게 되고요. 증여세도 안 나오게 됩니다. 아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나 어찌됐든 간에 부부간의 재산 똑같이 나눠 갖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걸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위자료는 내가 위자료를 대가로 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각각 거가 있는데 이걸 서로 나눠 가진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양도세 소득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혼 전에 6억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부부간의 증여로 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요. 네. 이제 하루라도 이혼한 다음에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이 금액만으로만 따지더라도 증여세만 1억 2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탈세 유형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사업자의 경우. 예,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번 거를 안 벌었다고 숨긴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쓰지도 않은 걸 썼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은 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탈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요. 이제 판 사람과 산 사람 둘 다를 검증을 하는 크로스 체크 제도예요. 그래서 판 사람은 팔았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요. 산 사람은 누구한테 얼마 주고 샀어요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 입장에선 가만히만 있어도 판 사람도 신고하고 산 사람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산 사람이 얘한테 샀어요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판 사람 입장에서는 안 팔았어요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은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7380님이 실내 테니스장에서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 이럴 때 많죠. 네, 현금으로 하면 깎아주겠다. 네. 이거는 이제 부가세를 안 내게 해준다라는 거는 이제 뭐 탈세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0% 할인해 드릴 테니까 네. 현금으로 주세요 이건데 네. 정말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또 유도하시는 분들. 또 하나 그 부동산 사고 팔 때 특히 탈세에 주의해야 된다고. 예,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금액을 좀 다르게 쓰는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산 사람, 판 사람을 같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다운 계약서였던 게 밝혀지게 되면은 애초에 다운 계약서를 안 써서 받을 수 있었던 당연히 받을 혜택들, 공제 혜택들도 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세법이 어려워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탈세한 일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탈세되는 경우가 사실 뭐 너무 많은데요. 이유는 세법이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직장인의 경우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실수를 보면은요. 연말정산 같은 때 이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을 때 한 사람만 넣어야 돼요. 중복공제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형제들이 다 부모님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더라도 네. 한 사람만 부양을 할 수 있으니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써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례 중에는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어요. 네. 이 자녀를 엄마 쪽에서 키우고 아버지 쪽에서는 이제 양육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가 부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쪽에서 엄마 아빠 쪽에서 다 부양 가족으로 해서 자녀를 넣어서 이제 과세 간청에 이제 걸린 적이 있는데 결국 과세 간청 쪽에서는 이제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세무사인 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들의 정리를 부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한 유명 유튜버가 본인의 쇼핑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발생한 수익까지도 함께 이 쇼핑몰 법인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섞이게 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법인 유튜브 소득과 이제 쇼핑몰 소득을 분리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뭐냐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옮겨가는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권이 있다고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양도를 했다라고 봐서 유튜버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안 냈네 해서 이걸 문제 삼고 조사가 들어와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조금 미루는 것도 이게 탈세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세금 납부를 못 하더라도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먼저 세금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하나 있고요.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납부를 하지 않은, 내질 않아서 나오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못 낼 것 같더라도 내가 낼 세금은 이만큼입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먼저 해놔야 이 두 가지 가산세를 동시에 내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탈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요. 돈이 없어서 내가 납부를 못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신고는 해놓고 이제 납부는 나중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안 돼서 납부를 내가 지금 못 하게 될 때는 납부를 미뤄달라는 제도도 있으니까는 이걸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탈세범이 되면 또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